우선 그 첫 번 출연자로는 김시동 대표님을 제가 모실까 합니다. 정문각이라는 출판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앞으로 일단 모시죠.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에는 이 출판이라든지 도서, 책 이런 산업이 상당히 터프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그 책을 보지 않고 사질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출판 산업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 나가시는지 비결은 뭡니까? 그 출판사 우리나라 출판이 약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힘들고 남이 안 하는 것. 네. 이거는 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학 분야더라. 아, 네. 예, 의학 분야는 특히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네. 소위 예를 들어 의대, 치대, 한의대, 네. 간호보건대 네. 이런 데는 국가고시가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학생들이 다른 분야보다는 책을 많이 산다는 그건 것. 거의 누구나 그 의학을 하려면은 반드시 읽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야를 개척하셨네요. 네네. 의학이라면 저는 뭐 상당히 그냥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책 만드는데도 전문적인 뭐 이런 지식과 이런 게 필요하셨나요?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그 생물학을 상당히 네. 좋아했죠. 네. 그래 되다 보니 거기에 보는 그 견문이 소위 의학 박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이 디자인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개통적이냐 네. 아니면 뭐 요즘 많은 리조트라는 그 전체 네. 통합적인 강의냐 네.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제가 잘 살피서 했다 보니 성공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시동 대표님의 강연을 그러면 곧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영상을 통해서 김시동 대표님이 만든 청운각이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혹시 요즘 책 한 권 정독하신 적 있으신가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책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색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판업계 사정도 매우 어렵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요. 출판업으로 40여 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도서출판 정문각인데요. 의학 분야 전문서적 출판으로 힘든 출판계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정문각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서출판 정문각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학 전 분야의 전문 서적을 출간하고 있는 독보적인 의학 분야 전문 출판사입니다. 시장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학 출판의 발전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정문각. 정문각이 창업할 당시 의학 출판 시장은 제대로 된 국내 저술서도 갖추지 못했을 정도로 열악했는데요. 불모지나 다름없던 의학 출판계에서 국내 저술 도서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의학을 접할 수 있는 유수의 도서를 번역 출판하며 의학 서적의 변화를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의학 출판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 도서상을 비롯해 문화관광부 장관상, 중소기업 청장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의학 전문 서적의 발전이 바로 정문각의 역사임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장의 변화로 출판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인 JMK를 설립하며 소신 있게 의학 출판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도서출판 정문각은 그동안 전문 서적이 없었던 의학 출판계의 초석을 다지면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의료서적 시장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그 저력으로 힘든 출판 업계에서 국내 저술도서, 해외 우수도서를 끊임없이
번역하고 집필해 오면서 국내 의료계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은 근성과 열정으로 출판업계 한 축을 지켜오고 있죠. 도서출판 전문가 김시동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이란 어떤 건가요? 이런 말이 있죠. 위인이 되기까지의 그 봉우리는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남이 잠자고 노는 사이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애써 기어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10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역시 밤낮으로 뛰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정문각 대표 김시동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녁에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최북단 봉하라는 데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이죠. 강원도하고 경계선인데 그야말로 두메 산골입니다. 그래서 참 생활은 고단했지만 당시에 또 제가 취미가 그 음악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타고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그 소리를 들으면은 저게 도다 미다 소리다라는 악보를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뛰어난 그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뒤를 받쳐줘야 하는데 시골에서는 받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갔었죠. 아무도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극장에 가면 뭐가 안 되는가 해서 찾아간 것이 옛날에 우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로이가 그것이 아카데미 극장으로 변했었어요. 거기 가서 쇼단을 들어가면은 그 음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길은 완전히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배인 소개로 제가 악단에 들어가서 어리니까 심부름도 하고 또 땜질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대충 느끼겠습니다만은 남보기는 찬란하지만은 정말 춥고 배고픈 분야입니다. 도저히 하다 정말 이거는 할 짓이 아니구나 해서 그 음악이라는 걸 접었습니다. 접을 때는 많은 그 울음을 터뜨렸고 이랬는데 결국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기업체에 가서 한 1년을 제가 벌었습니다. 벌어가지고 서울서 생활하려니 너무 힘들고 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대학을 제가 경영학과를 들어갈 때 어머니 산소를 갖드렸어요. 가서 어느 과를 택하는가, 장래는 어느 걸 해야 되는가. 그런데 자문자답이죠. 산소에 계시는 분이 뭐 압니까? 그래서 어머니 사진은 근래사진인데 당시에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저의 진로에 대한 걸 자문자답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을 가지 말고 경영학과를 가서 대기업을 취직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소위 그러니까 큰 물에 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꼬리가 되는 것보다도 작은 물에 가서 머리가 되는 게 낫다. 이런 그 영상을 제가 산소 앞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경제학과를 가서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당시에 빚이 45만 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에 나와서 1년 만에 겨우 갚았어요. 어쨌든 이래서 출판사로 처음에 대기업을 포기를 하고 저희들 학교 나올 시절에는 취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큰 데를 뿌리치고 작은 데를 들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독립할 수 있는데 너무나 힘들게 곤란하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데를 택했는 게 바로 이 출판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출판 분야에 들어가서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힘이면 뭐라도 안 되겠냐 해서 당시에 들어간 제가 고문사라는 역시 의학 분야에 출판하는 출판사였습니다. 이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18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얻은 거는 뭐냐? 돈보다 중요한 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알았던 게 교수들, 그 보건 분야의 교수들, 그 인적 자원이라는 거는 수천 수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열심히 뛰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뛰었다는 거,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 이런 그 한 두서너 가지의 조건을 쭉 몸소 실천해 오니까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이렇게 18년 동안 하고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어느 날 계기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퇴직금을 딱 9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면 책 한 가지만 만들면 끝나버립니다. 퇴직금은. 야, 이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은 없고. 사실 봉급쟁이가 그 당시에 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래서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서 어떤 걸 만들었나? 책이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 되시겠지만 돈이 많으면 다른 회사는 물건을 많이 사다가 띠다 놓고 팔면 되는데 이 출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고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원고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는 학자인데 부탁하면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내지 3년. 그럼 그 사이에 1년 동안 뭘 할 것인가 고민 끝에 의료 법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일 손쉬운 법규. 이거는 당시에 국가고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고시 의사, 지의사, 한의사, 간호사, 보건 모든 분야는 법규가 관학 과목입니다. 국가고시에. 의료법을 모르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사부, 당시에는 보사부죠. 뛰어가서 간보를 들치니까 다 나와요. 이거는 정말 뭐 원고값 안 줘도 그냥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당시에 다른 출판사들이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많이 나갈 수 있는가? 생각 끝에 예를 들어 모법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시행령, 모법 따로 하고 시행령 따로 하고 시행규칙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데 저는 조금 더 달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대해서 뭐 10조에 나오는데 그 달리는 규칙이 시행령이 뭔가 그 영을 맞는 걸 밑에다가 소위 짜집기죠. 잘라다가 밑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10조에 해당되는 시행규칙은 뭔가 또 그걸 잘라다가 밑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한눈에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책은 시행령 보려면 또 뒤에가 찾아가지고 보고 규칙 보려면 또 거기 가서 보고 왔다 갔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 교과서라는 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학기 1학기는 3월 달이고 2학기는 8월 한 20일경부터 9월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2학기 책 준비는 7월 중순이면 교수들이 거의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 8월 달에 나왔네요. 8월 초순경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래서 그 여름에 더운데 보따리를 들고 미고 발송시키고 여름에 더우니까 난방 몇 개 엮고 제가 직접 전국을 뛰는데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됐다는데. 그러나 교수님 이걸 안 써주면은 저는 기업이 앞으로 시작한 기업이 망합니다. 망하면 저도 가고 우리 가족도 가고 다 갑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동안에 알았던 재산이 바로 그게 돈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래서 오케이. 전 그렇다면은 이미 주문을 했지만은 전화해가지고 서점에 그거 시키지 말아라. 전문가 걸 해줘라. 이거 너무 어렵게 시작한다. 인간적으로 들어가니까 됩니다. 이래서 일주일 동안 돌고 올라오니까
딱 한 달을 팔았는데 약 한 3천여 부가 나가더군요. 당시에 책값이 9천 원인데 내 봉급이 60만 원 할 때인데 1년 죽도록 벌어봐야 6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700만 원 되나요? 그런데 당장 2천 몇백만 원이 싹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참 이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구나. 대기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빚을 저감서 해봐야 복장 안 편합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일수록 알차게 되는 게 그게 더 행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거의 1차 성공이 됐고 그 다음에 딱 그러고 나니까 뒤를 돌아보니 인생 60고개를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계속 투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속 돈만 벌려고 해도 계속 회사 키우려면 하면 안 되고 자기 제2의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현명하다. 제2 인생은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2 인생이 뭔가?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놨으면 행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인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성과시켜 놨으면 자기인데 최소한 1%를 투자하세요.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하고. 돈 벌어 죽어보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1%를 투자하세요. 제가 사실 제 나이에 비례해서 남들이 그렇게 안 늙었다 합니다. 왜냐? 음악을 즐겨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음악을 다시 인생 60부터 했는데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저의 기질은 그래요. 하면 그냥 재미로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하루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 되자 하니 노래 끝에 천재가 노력을 못 당한다고 한 1, 2년 해버리니까 그냥 무대에 설 수 있더라고요.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다면 연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해가 돼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진짜 행복한 걸 찾는다면 더 신나는 것 같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딱 나오시는데요. 이따가 또 우리 대담할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김 대표님이 훌륭한 일을 요즘 하십니다. 교도소 방문해서 색소폰으로 음악을 선사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났는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교도소, 정말 훌륭한 우리 김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